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5번째 시간 참전 명예수당 인상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는데 우선 어떤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발의했는지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 고령 성주 7곡 이 의원님께서는 참전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인 105만원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이 내용들은 다 뉴스 찾아보시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은 개정안을 통해 참전 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월 32만원에 불과한 참전 명예수당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30% 이상인 월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참전 명예수당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1인 가구 최저 생활비 2020년 기준 105만원의 60% 수준인 60여 만원으로 인상되는 동시에 참전 유공자의 진료비용 부담이 감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서울 은평갑 의원은 매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매년 발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포항 북은 2017년에 발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금액이 매월 20만원에 그치고 있어 월 지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지급액 135만원의 100분의 40 이상 54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받는 참전 유공자는 23만 8,423명으로 개정안에 따라 한 명당 약 34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81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이 내용은 2017년에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한 발의를 했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7년이기 때문에 23만 8,42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명당 34만원을 추가로 더 받게 되면 약 81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과연 매월 81억 원만 있으면 되는지 여러분도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3만 8,423명 곱하기 34만원이면 810억 6,382만원입니다. 매월. 거기다가 곱하기 12개월을 하게 되면 1년에 필요한 총 금액은 9,727억 6,584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통합당 권명호 동구의원은 일부 개정안을 통해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 현재 지급액은 월 32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래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05만 4,316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있어 지급 금액에 대한 현실화 문제가 제기돼 와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절반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기준으로 월 20만 원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 이채익 울산 남구 권명호 울산 동구 국회의원 또한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월 32만 원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05만 4,316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의 하한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확히 해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기준으로 월 20만 원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구정은 의원은 미래통합당이고 구미시 갑이라고 합니다. 이 구정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같이 지급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전상군인과 보훈 대상자의 평등권 침해하는 보훈 지급체계 개정이 필요하고 참전 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전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훈 급여금과 월남전 참전에 따른 고입제 수당을 받을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하게 하는 내용을 삭제해 병급 지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가리기 위해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전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참전 명예수당과 참전 관련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병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참전유공자법 제6조 1항이 나오는데 제6조 참전명예수당 1.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자, 이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정은 의원은 참전 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수당, 병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과 고령으로 사회활동 능력을 상실한 참전 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참전 명예수당은 상위 여부 및 상위 등급 등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의 수준 등이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국가유공자법이나 고엽제 환자 지원법 등의 경우와 달리 6.25 전쟁이나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고 일령한 연령 65세에 도달할 경우 전상 또는 무공 여부에 관계없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그렇게 하여 구자욱근 의원은 참전 수당과 보훈급여금 중 택일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전상 군인과 보훈 대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당 병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 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내용은 저도 동감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 소원에 관련된 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 내용을 제가 음성인식으로 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학술 저널에 나온 내용인데 참전 명예수당 인상과 배우자 승계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컴퓨터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술저널 참전 명예수당 인상 및 배우자 승계 문제 개선 방안 연구. 세계 각국은 국제평화유지 혹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투 현장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상과 보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희생되었거나 임무를 완수하고 생존한 군인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각종 보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훈 정책은 기본적으로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6.25 전쟁 기간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에게 중조를 두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쟁에 참전하였으나 무사히 귀향했던 참전군인들을 위한 국가 보훈 정책은 매우 밀판 실태다. 군복무 기간 중 전쟁이 발생하거나 국가정책에 따라 해외로 파병된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전역 이후에도 참전 당시 전투 현장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각종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의 명령으로 참전했던 군인들에 대한 보상은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무사히 귀향했던 참전 군인들에게는 국가에서 참전명의 수당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소액의 수당을 추가로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 공헌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비교하더라도 턱없이 한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6.25 참전 군인들은 전쟁으로 인해 경제활동 기회를 잃어버렸거나 축소된 가운데 지금은 대부분이 고령화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참전 군인들의 곁에서 참전 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유하며 살아온 배우자들은 참전 군인이 사망하면 30번지 만원에 불과한 참전수당조차 못 받게 되므로 심각한 생계 문제를 겪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유형의 국가유공자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안보위기 상황을 해소하거나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보상해준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국가의 명령으로 참전했던 군인들을 위한 참전명의 수당을 다른 유형의 국가유공자들과 균형을 맞춰서 꼭 인상해야 하며 참전 군인이 사망한 이후 남겨지는 배우자를 위해서 일정 부분이 승계되도록 국가보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참전 명예수당과 지급차별 등 위헌을 확인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참전명예수당, 지급차별 등 위헌 확인. 2010년 2월 25일 2007원마 102 전원재판부. 한시사항. 가 기본고침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하다고 한 사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 여금과 참전명의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하도록 한국 참전유공자의 우에 관한 법률 2003
5. 29. 법률 제6922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 부분인 평등 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급 결정요지 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다. 2003. 5. 29. 구참전 유공자법 개정 시 참전 명의수당 지급 대상의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낮추어져 2004. 1.1부터 시행되었고 이 당시 청구인들은 이미 65세 이상으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이 시행된 날인 2004. 1.1로부터 1년이 지난 2007. 1.24. 제기된 2.4. 건 심판 청구는 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하다. 나 구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의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두 지급금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고려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차별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참전유공자에 의해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명의수당은 신체적인 희생이 없이 단지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하여 참전의 명의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신체적 부상을 당한 전상 또는 공상군경인 청구인들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지급받는 수당 등과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중수혜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참전 명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수령자에게는 참전명의수당을 지급하면서 상위군경과 무공수혼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취급이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요지 1. 국가유공자법 제11조에 의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참전명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의수당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수급자가 납부한 기여금을 기초로 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므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하는 국가보훈보상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자, 이 내용은 검색에다가 2007 헌마 102 이렇게만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시간에는 병급 규제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